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우리 첫날이니까 잔소리 조금만 하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맨날,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처음 그냥 혼자 공부를 했었대요. 혼자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그 공중보건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커트라인이 90점인가 그랬었을 텐데 본인이 85점 받았다. 그래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중보건 별거 아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시기는, 조금 공부해서 이 정도 나왔으면 조금만 더 공부하면 점수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조금만 공부했어요. 제가 외우라고 그래도 안 외우고 괜찮습니다 하면서 이걸로 저렇게 했더니 결국 그 다음에 60몇 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중보건의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면 항상 처음 스타트는 시험을 되게 잘 봐요. 희한합니다, 이게. 그래서 공중보건 별거 아니네 라고 무시하는 순간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히려 시험이 좀 떨어지는, 성적이 좀 안 좋아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중보건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갈수록 성적이 안 나오는 게 공중보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쉽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 울면서 나오는 게 공중보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박학다식이에요.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박학다식. 근데 깊게 할 필요는 없어요. 깊게 물어보는 문제는 하나도 없거든요. 20문제 중에서 뭐를 아느냐, 모르면 모른다야. 그죠?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지 이걸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거는 질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많은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내용을 알기만 하면 되나? 아니요, 외우셔야죠. 그래서 수시 암기, 수시로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암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기만 하면 괜찮을 거를 이거 나중에 외우지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 몰라 그냥 들어가자 그럼 꼭 그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서 꼭 반드시 외우라는 거죠. 그래서 수시 암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맨날 책상에 앉아서 스탠드 켜놓고 럭셔리하게 하는 게 공부가 진짜 공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떤 공부냐면 동량 공부요. 공부는 동량이에요. 그래서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화장실 가서도 소변 놓다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길거리 가다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양치하다가도 생각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그래서 저는 동량 공부 이거 추천합니다. 그래서 항상 책이 제가 좀 두꺼워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거를 정리를 좀 하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손에 이렇게 놓고 쭉쭉 읽으면서 버스 타다가 전철 타다가 기다리다가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훨씬 이득이 있는 게 공중보건. 그럼 나중에 그렇게 시간적 투자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틈틈이 하시는 게 좀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기 위해서 제가 수시로 평가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 공중보건 제가 그러니까 그 1시간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인데요. 한 50분쯤 또는 55분 정도 공부하고 나서 뒤에 가시면 파이널 테스트라고 있을 거예요. 그게 몇 쪽에 있냐면 35쪽에 있습니다. 35쪽에 파이널 테스트라고 있어요. 이게 일명 제가 가로넣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로넣기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었던 공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파이널 테스트에서 가로 안에 있는 거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반드시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로넣기의 가장 큰 매력은 비어있을 때 매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다 직접 답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보고 그 단어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 나는 웬만큼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이게 중간중간 평가를 좀 해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배운 거를 일주일 후에 또 다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나눠서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10장을 배웠어. 그러면 일주일로 나누면 이제 뭐 1장 또는 2장 이거를 딱 정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 다음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겁니다. 외우고 나서 본인도 문제 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41쪽에 가시면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당연히 답은 보지 마셔야 되고요. 여기도 분명 해설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해설 부분을 뒷부분으로 뽑아놓은 이유가 이렇게 답을 풀다 보면 밑에 해설이 있으면 해설부터 눈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지 말고 일단 풀어보시고 딱 풀어봐서 금방 답이 나와.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내가 아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지우시면 되고요. 근데 또 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달라. 이거 좀 틀려.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는 풀 수 없어. 이럴 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문제가 자동적으로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지우는 문제, 그다음에 다시 볼 문제, 그래서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뒤로 가시면 필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자, 필수 문제가 어디 있냐면 뒤쪽에 56쪽에 있어요. 이것도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필수 문제도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풀리는 문제는 완벽하게 지우시고 풀리지 않은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언젠가는 풀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까지 갖고 와서 이거 왜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공중보건이라는 거는 오늘 배운 거를 완벽하게 푼 게 아니라 다음날 배운 것도 같이 접목해서 풀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라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책을 한 권 다 풀고 다시 그 문제를 풀면 저절로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물론 여러 번 공부했던 분이야. 한 6개월 정도 공부했던 분인데 몰라. 그럼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처음 문제 보고 모르겠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좀만 참으시면 저절로 풀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수업 시간에 오면 이제 쪽지 시험이라는 게 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매번 20문제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쪽지 시험을 이제 올 텐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일찍 좀 오시라는 거죠. 한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쪽지 시험 저기서 주시면 그거 갖고 문제를 푸시고, 그래서 제가 답도 맞춰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쪽지 시험 보고 두 번째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답을 불러드릴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 답 불러드릴 거고, 요번에는 제가 시험지 좀 걷겠습니다. 예전에 안 걷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별로 관심도 없으시고, 어떤 분은 그냥 답 불러주면 그거 갖고 받아쓰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속상해서 아예 걷을 겁니다. 걷어서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예전에는 진짜 명단까지 다 작성했어요. 명단 작성해서 이분이 1회 점수는 몇 점, 그거 다 기입했거든요. 그 짧은 쉬는 시간에 다 기입해서 점수가 뚝 떨어지는 사람은 제가 또 불렀어요. 면담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렇게 자꾸 쫓아낼 거냐고 그래서 제가 혼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하고요. 그건 안 할게요. 그 대신 제가 시험지를 보겠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틀린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서 그 세 번째 시간에 제일 처음에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조금 긴장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내실 때도 내가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다 쓰세요. 나 이걸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굳이 얼굴을 보고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제가 조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랑 약속하실 거는 무조건 외워라. 수시, 암기. 그리고 박학 다 시킵니다. 뭐든지 다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 그죠? 그리고 동량 공부. 요 정도만 약속해 주시면 수월하게 넘어가는 게 공중보건입니다. 예. 이렇게까지 잔소리 하고요. 자, 우리 이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 순서가 건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제 공중보건인데 웬 건강? 예, 건강을 다시 한번 재정의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강은 뭐예요?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공중보건에서 보는 건강의 정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공중보건의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중보건의 개념은 시험 문제 공중보건의 개념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우리 공중보건 하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공중보건의 개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얘기가 점점 많이 나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국제적인, 그러니까 외국의 역사가 좀 많이 나왔었고 국내 역사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국내 역사도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국내 역사도 거기다 첨부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두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처음 봤더니 건강의 정의 나오는데, 자, 건강의 정의 중에 꼭 외워야 될 것, WHO. 기억하셔야 되겠죠? WHO에서 제시한 건강의 정의 48년에 제시를 했습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그냥 슬쩍 넘어가세요. 신체, 정신,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자, 여기서 외우실 거. 신체, 정신, 사회적 안녕. 외워두세요. 이 세 개. 자, 신체적 안녕이 무슨 뜻인데요? 밑에 써놨습니다. 질병에 대한 감염 등등등 써놨고요. 자, 정신적 안녕, 이것도 뜻 써놨습니다. 이해되실 겁니다. 사회적 안녕, 요게 시험에 좀 많이 나왔죠? 자, 사회적 안녕은 뭐냐면,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이 있죠.
여러분들은 학생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직장을 다니면 직장인으로서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해. 그러면 사회적으로 안녕한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엉덩이도 아프고 졸리기도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안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치? 그래서 보시면 사회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사회적인 기능을 다하는 거. 이걸 사회적 안녕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세 가지 신체, 정신, 사회, 특히 사회적 안녕을 좀 깊게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한때 98년에요. 영적인 안녕이 한번 추가되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동성 개념을 추가하자라는 의견이 제시됐었는데 결국 인준되진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면 지금 뭐예요? 영적인 안녕 없는 거네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역동적 개념이 아니야. 그럼 무슨 개념일까요? 지금? 네? 정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적인 개념이에요. WHO의 건강의 정의는 정적인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동적인 개념이라는 건 뭔데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정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영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한때 건강의 개념에 속했던 거는 무슨 건강이냐. 그래서 1번 사회적, 2번 뭐 어쩌고 하면서 4번이 영적 개념이 들어갔었거든요. 이런 기출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내신 분은 잘 모르셨던 분이죠. 이게 한때 추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추가가 된 건 아니고 그냥 총회에서 인준이 되지 않았어요. 얘기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기출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개념이 들어갔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거고요. 하여튼 영적인 개념은 그런 식으로만 좀 해석하시면 돼. 자, 그럼 이렇게 WHO의 건강의 정의는 이렇게 넘어가고 그럼 이제 학자들의 정의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특히 버나드 기억하세요. 자, 버나드는 이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이거 별로 안 이쁘죠? 이거 별로 안 이쁘죠? 두 개가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겁니다. 결국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의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예요. 자, 외부 환경이 추워졌어요. 그러면 내 내부 환경이 발빠르게 움직이면 난 건강한 겁니다. 근데 외부 환경이 바뀌었는데 내부 환경이 이거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해. 그러면 질병이 생기는 거죠. 하여튼 이거를 버나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면 건강한 거다라고 봤고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건강한 거래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불건강한 거래요. 자, 하루 중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때로는 건강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아플 수도 있어. 근데 이게 1시간 이내 또는 몇 분 이내 또 몇 초 이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개념? 동적인 개념이에요. 예, 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WHO는 아니야. 사회적으로 안녕해야 돼. 또 뭐 신체적으로 안녕해야 돼. 딱 정적이잖아요. 근데 더는 동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어떤 게 더 괜찮아요? 동적인 개념이 훨씬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개념은 동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건강, 불건강의 연속성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WHO는 뭐라고 표현할까? 건강, 불건강의 불연속성 개념을 제시했다. 이렇게 제시하면 되죠. 불연속성 개념.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거는 써있는 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윌리라는 사람. 유기체가 외부 환경 조건에 부단히 잘 적응해 나가. 적응을 잘하면 건강한 거래요. 윌리가 얘기를 한 겁니다. 학자들 얘기한 건 다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자, 클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 역학할 때 배울 거거든요. 하여튼 클락은 병인, 병원체를 얘기합니다. 환경, 숙주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예, 이거 보시면 되고. 자, 윌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해요. 자, 그러면 객관적인 것도 있고 주관적인 것도 있나요? 예, 맞죠. 객관적인 거는 병원에 가서 검사실 검사 이상이 있어. 그건 객관적인 거죠. 근데 주관적인 거는 내 느낌이 그래요. 내가 비록 팔다리가 없어. 그렇지만 나는 건강해. 라고 주관적인 생각이 건강하면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사지가 다 멀쩡한데 나는 맨날 아파. 나는 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나는 주관적으로 불건강한 거다. 라고 본 거죠. 이걸 윌손이 얘기를 했고요. 자, 테리스,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왈스 있습니다. 자, 자신이 특수한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기능을 잘 발휘하면 건강한 거래요. 이렇게 봤습니다. 자, 뒤보도 있고, 뒤보는 그냥 슬쩍 보시고요. 저는 앤더슨 거 넘어갈까 합니다. 10번입니다.
자, 앤더슨은 건강의 분류를 1도부터 5도까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도 완전 무결하대요. 그렇죠? 완전 무결하게 건강한 사람은 아니라 완전 무결한 건 아니래. 그런데 최고의 건강 수준을 소유하고 있는 게 1도 건강. 네, 제일 건강한 거예요. 주어진 것 중에 제일 건강한 겁니다. 자, 2도 보세요. 병이 없고 기능장애를 가져오거나 결함을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는 있대요. 그렇죠? 요게 2도. 아까 1도보다는 조금 낮은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3도입니다. 정상적인 범위에 들면서 병도 없고 신체 기능 장애를 일으킬 만한 결함도 없어. 그렇지만 힘이 부족하다네요. 신체적인 생활력, 사회생활에 필요한 신체적인 생활력과 힘이 부족하다. 이게 3도. 하여튼 3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4도. 자, 만성 감염이 있대요. 기질적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각자의 생활력이 낮아진 데다가 심리적인 부담까지 주고 있는 게 4도. 만성 질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 있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만성 감염증이 있다, 기질적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는 관절염을 생각하시면 돼요. 관절염을 갖고 있어. 그럼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완벽하게 환자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거를 우리 4도라고 하는 거고요. 5도는 확실히 병이 있어요. 그래서 암이 있다거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요양하거나 안정을 취하는 사람들 대부분 5도가 있다 하시면 돼요. 이게 5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5도. 그래서 이런 앤더슨이 왜 이걸 제시했냐면 사회마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회에서는 5도만 환자야. 나머지 1, 2, 3, 4도는 환자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문화도 있고 어떤 문화는 아니야. 1도가 건강하고 나머지는 다 불건강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1도부터 5도까지 나눠놨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앤더슨, 똑같은 앤더슨입니다. 앤더슨은 이것뿐이 아니라 모형도 제시했는데요. 소인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 그래서 우리 앞자만 따서 소가 필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소가 필요. 소인 요인은 소인이죠. 다른 말로 성향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성향. 그런 거 있잖아. 가끔가다 이상한 무개념, 개념이 없이 행동을 하면 쟤 왜 저래? 그럼 누가 쟤 성향이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향은 뭐냐면 그 사람이 원래부터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를 성향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보시면 성, 연령, 교육 수준, 결혼 상태. 남성, 여성 타고난 거잖아요. 연령, 어차피 고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연령 같은 것도 소인 요인이고요. 그래서 인과학적 변수엔 이런 것들이 있고 사회 구조적 변수에 직업, 교육 정도 이런 거 있고요. 개인의 건강 및은 그래서 보건의료에 관한 태도. 원래 나는 질병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또 어떤 건강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태도 또는 지식. 예, 이런 것들을 모두 소인 요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 연령, 직업, 교육 정도, 태도, 지식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소인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식, 태도입니다. 왜요? 다른 거 성, 연령, 직업, 교육 정도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전문가가 하더라도 성을 바꿀 수는 없잖아. 연령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근데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식이나 태도거든요. 그래서 소인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지식이나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가능 요인이 있습니다. 가능하니까 뭐를 가능하게 하는 거야? 자, 병원에 가는 거 가능하게 하는 거 뭐가 있으면 돼요? 돈이 있으면 되지 뭐. 이게 돈 같은 거를 얘기해. 결국 자원이에요, 자원. 자, 그런데 자원에는 1번에 가족 자원이 있고요. 2번에 지역사회 자원이 있어요. 자, 가족 자원은 뭐냐면 재산, 또 의료보험이 있어, 소득 이런 것들을 자원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자, 지역사회 자원은 의료기관 간의 교통시간 또는 의료자원. 결국 우리 동네에 체육관이 있는데요. 체육관이 무료인데 체육 그 기구가 되게 많아. 그럼 나는 지역사회 자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역사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럼 나는 지역사회 자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자원, 가족자원, 지역사회 자원 이거는 가능하게 해준다 해서 가능 요인입니다. 자, 필요 요인. 자, 필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1번에 보시면 환자가 느끼는 피로 이거는 want to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의학적인 피로 need 이렇게 표현해. 이것도 외워두세요. 자, 환자가 느끼는 거 나 병원에 가고 싶어, 치료하고 싶어, want to입니다. 의사가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need예요. 그러면 want하고 need는 항상 똑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겹칠 수도 있고 따로따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want, 뭐가 있을까요?
요것만 있는 거, 요것만. 그러니까 의사는 치료 안 해도 됩니다. 그랬는데 나는 치료 받고 싶은 거. 예, 이게 감기가 그렇습니다. 감기 같은 거 우리 감기 증상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뭐 머리도 아프고 뭐 몸도 으실으실 춥고 토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의사가 정말 올바른 의사 같으면 그냥 참으세요 이래요. 그렇죠? 근데 요즘 의사들은 좀 그런 도덕적 해이 현상 때문에 그냥 다 줍니다. 원래는 치료 안 해도 됩니다.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환자들은 원하고 있다. 근데 의사들은 머리가 제대로 박힌 의사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거, 요거 뭘까요? 요게 예방접종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우리는 굳이 예방접종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많이 뛰어나서 그러는데 정확히 따지면 이겁니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따로 있는 건 별로 없고 공통된 게 조금 더 많을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원투가 뭔지, 니드가 뭔지 이것도 구별하셔야 돼. 소가 필요. 그치? 자, 우리 하면서 수시로 점검해 봅시다. 자, 앤더슨이 제시한 겁니다. 자, 뭐라고요? 소가 필요입니다. 소는 뭐예요? 소인 요인, 가는 가능 요인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돈을 좀 갖고 있습니다. 돈이 어디에 속해? 예, 가능 요인에 속합니다. 자원입니다. 가족 자원. 자, 우리 동네에 체육관이 있는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나는 뭐를 갖고 있어요? 예, 가능 요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조금 무지해서 질병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없는 거죠? 소인 요인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많이 아파요. 그러면 나는 무슨 요인을 갖고 있는 거야? 많이 아파요. 필요 요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소가 필요가 정확히 뭔지 좀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캐슬 콥의 건강행위. 자, 이것도 그냥 이렇게 느낌을 쭉 흘러가듯이 하셔야 돼. 일단 아픔의 행태. 자, 이거는 뭐냐면 스스로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원에 찾아가는 행위. 이걸 우리 아픔의 행위야. 내가 너무 아파. 그럼 병원에 가겠죠, 뭐. 또는 아파. 그럼 우리 엄마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엄마 나 소화제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아픔의 행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 치료 행태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료 지침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거야. 지침을 순응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야. 순응이라는 거는 그거대로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이거 암인데요? 암 치료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항암요법을 그대로 따라가. 이거를 우리는 환자 치료 행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아픔의 행태하고 환자 치료 행태의 차이점은 뭐예요? 예, 아까 아픔의 행위는 진단받기 전. 그러나 진단받은 후에는 이제 환자 순응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받은 후는 환자 치료 행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예방보건 행태는요. 말 그대로 예방이죠.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증상이 없을 때 하는 행위. 그래서 지금 나 건강해.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중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예방보건 행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순서대로 예방보건 행태, 아픔의 행태, 그 다음에 환자 치료 행태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이 사람 꼭 외워두세요. 라논드 엄청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라논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가지로 제시합니다. 생활 습관, 자, 환경, 유전, 보건의료 서비스요. 자, 이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생활 습관. 이왕 외우는 거 순서대로 외우세요. 생활 습관 있잖아요. 나 짠 거 먹는 거 습관 있어. 나 담배 피는 습관 있어. 예, 그러면 오래 못 살겠죠. 근데 내가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 나름대로 튼튼할 겁니다. 하여튼 생활 습관이 50%고요. 네, 환경이요. 그쵸, 뭐. 내가 일하는 작업장이 좀 위해한 작업장이야. 그럼 건강이 좀 안 좋겠죠. 하여튼 환경. 네, 유전적인 거. 2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 그 나라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예방 위주냐 또는 치료 위주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느 거 위주예요? 치료 위주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5개 순서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자들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사람 아까 말한 라논드 기억하시고요. 캐슬 콥 기억하시고 앤더슨 기억하세요. 버나드도 기억하세요. 그렇죠? 버나드 아까 내부 외부 항산성 이렇게 해서 잘
자꾸 눈여겨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사지선다잖아요. 그래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강 외우면 어차피 보기 중에 있으니까 거기서 답을 고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를 노리는 분들이 문제 내시는 분들. 그래서 비슷하게 말 갖고 장난하는 데가 요 색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슬쩍슬쩍 말을 바꿔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맨날 헷갈린다. 그래서 이왕 외우는 거 정확하게 단어를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외우세요. 자, 뒤에 가시면 건강 개념의 변천이 있습니다. 자, 신체 개념.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밑에부터 하고 합시다. 우리 건강 개념 모델부터 하고 합시다. 그래야 위에가 좀 편할 겁니다. 자, 건강 개념 모델에는 크게 5개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이 생의학적 모델. 자, 생의학입니다. 생의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생태학입니다. 생태학적 모델. 그 다음은 사회생태학입니다. 사회생태학. 그 다음에 총체적 모델을 먼저 할게요. 총체적 모델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하겠습니다. 자, 생의학적 모델은 뭐냐면요. 둘 간의 관계예요. 하나가 병인, 병원체. 그리고 또 하나가 숙주 간의 관계예요. 숙주 간의 관계. 이게 뭔 소리냐면요. 우리 사람 몸을 숙주라고 합니다. 이 몸에 병원체가 들어가면 나는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병원체가 없으면 나는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어느 거에 딱 좋냐면 급성 질환에 딱 좋죠. 급성 감염성 질환을 설명하기는 딱 좋아요. 급성 감염성이라는 거는 균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설명을 못하는 건 뭐냐면 비감염성 질환에는 설명을 못합니다. 비감염성이라는 건 뭐야? 병원체가 없이 생기는 병.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 고혈압, 당뇨는 병원체가 없이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체가 없는 비감염성 질환을 설명하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럼 뭐에 맞아? 감염성 질환에만 딱 좋아. 병원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그죠? 그리고 얘는, 이원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원론. 이건 또 뭔 소리냐? 이거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이거는 몸입니다. 마음과 몸은 따로따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원론. 그쵸? 몸과 마음은 따로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 마음이 아픈 거고 몸이 아픈 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픈 거는 의사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 의사가 못 고쳐. 이거는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만이 고쳐. 라고 보는 게 심신이원론이고요. 요 몸에 균이 들어가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심신이원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생태학적 모형이요. 생태학적 모형은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병원체, 또 숙주, 또 환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렛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렛대가 있고요. 여기가 병원체가 있고 여기가 숙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균형이 맞으면 건강한 거고 균형이 깨져. 그럼 병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생태학적 모형에서도 설명 못한 건 뭐예요? 비감염성 질환은 설명 못하는 거지. 왜? 병원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비감염성 질환은 설명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세 개 중에 어떤 거를 중요시 여겼는지 혹시 아세요? 세 개 중에 환경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환경을. 그래서 생태학적 모형은 환경을 중요시 여겼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사회생태학입니다. 자, 사회생태학 병원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아니지. 숙주가 그대로 내려왔지. 숙주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체하고 환경을 묶어서 뭘로 내려왔냐면 환경으로 내려왔습니다. 환경. 그 다음에 또 뭐죠? 개인 행태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자, 개인 행태라는 거는 개인 습관. 아까 했었었죠. 개인 습관. 네. 개인 습관이 담배 피는 습관이 있어. 술 먹는 습관이 있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요 세 개 중에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개인 행태 쪽이었어요. 개인 행태. 여기서부터는 비감염성 질환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개인 행태가 잘못되면 암에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비감염성 질환도 설명을 하고 있구나 아시면 되고요. 자, 총체적 모델. 자, 총체적인 겁니다. 자, 숙주 내려왔죠? 뭘로 내려왔어요? 개인 생리라는 말로 내려왔을 겁니다. 환경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개인 행태 내려왔나요? 뭐로 내려왔어요? 생활 습관이라는 말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보건의료 서비스.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거?
예, 라논드 거랑 똑같잖아요. 라논드 개인 생리, 환경, 생활습관,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똑같습니다. 아, 라논드가 제시한 거나 총체적 모델이랑 똑같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퍼센트가 좀 다릅니다. 퍼센트가. 일단 여기까지 한번 줄쳐볼게요. 자, 생의학적 모델입니다. 정신과 육체를 분리, 일명 심신이원론. 이거 데카르트가 제시한 겁니다. 심신이원론에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육체가 그냥 기계예요. 부품처럼 생각해서 질병이 생겼어? 기계가 고장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는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봤고요. 이거 리을본 보세요. 구성요소, 숙주, 병원체죠. 둘 간의 관계입니다.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좋은 점도 있었어요. 인공장기 이식수술. 우리 장기 이식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생제 개발. 이런 거 있고요. 아주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 수명은 연장이 됐다. 아시면 되고요. 근데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게 가끔가다 우리 피부 만약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피부를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피부 이식할 때 뭐 나 뱃살이 너무 많으니까 뱃살 넉넉하니까 이거 뜯어다가 뱃살 피부를 뜯어다가 여기 딱 붙이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응? 이게 우리 여기 생리학적 모델에 의하면 이렇게 가졌다가 이거 넉넉하니까 가졌다가 붙인 거 괜찮아. 근데 실제로 생활할 때 뭐가 있냐면 그 부분만 불룩해집니다. 왜냐면요 백가죽이 탄력성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굴은 탄력성이 있는데 비해서 이 백가죽 껍질 가져다 붙이면 여기만 늘어나요. 예, 그래서 보시면 생리학적 모델에 의하면 뭐 그냥 기계를 갖다 붙이지. 근데 사람의 기계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다리가 잘려졌는데 다리를 붙였대요. 근데 여자 다리를 붙였대요. 근데 이게 뭐 화장실 가면 한쪽 다리는 자꾸 앉으려고 그러고 한쪽 다리를 쓰려고 해서 그런다는데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인공장기 이식수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생의학적 모델. 자, 생태학입니다. 일명 지렛대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숙주, 병원체, 환경. 세 개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균형이 깨질 때 불건강이 초래된다고 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회생태학이요. 사회생태학 하면 숙주 내려왔습니다. 환경 내려왔고 개인 행태 요인. 이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거는 개인 행태를 중요시 여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체적 모델 들어갑니다. 자, 총체적 모델 구성 요소 보니까 제일 많은 거 역시 생활 습관. 그 다음으로 많은 거 인체 생리. 그 다음에 환경, 보건의료 시스템. 아까랑 다른 점은 아까 생활 습관은 50%잖아. 그리고 인체 생리, 환경이 똑같았거든요. 20%. 보건의료 서비스는 JT. 그래서 요거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간의 영향을 주는 구성 요소들의 그 가중치가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체적 모델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순서를 정해라 이렇게만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인체생리, 생활습관, 인체생리, 환경, 의료 시스템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결국 총체적 모델 볼게요. 건강과 질병을 단순히 이분론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이분론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대. 결국 뭐예요? 연속선 개념을 제시했다는 거지. 불연속성 개념이 아니라 연속선 개념을 제시했고 건강과 질병의 정도에 따라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아까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 사람 누구죠? 던. 예, 던도 여기에 속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잠깐만 앞에 갈까요? 몇 쪽에 가냐면요. 3쪽 가세요. 3쪽. 3쪽에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병인, 숙주, 환경의 3원론을 제시하는 사람, 클락. 이거죠, 이거. 아까 클락, 이거. 병인, 숙주, 환경. 네, 클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세요. 6쪽 갑시다, 6쪽. 매니에 건강 개념의 변천입니다. 매니에가 신체 개념. 신체 개념은 뭐냐면, 심신, 이원론. 이원론입니다. 이게 19세기 이전이고요. 19세기로 가면 심신 개념으로 바뀝니다. 심신 개념은 심신 이론론이에요.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플 수 있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플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 마음 아프면 몸도 아프잖아. 몸 아프면 마음도 울적하잖아요. 하여튼 이게 심신 개념. 그 다음에 이게 20세기로 가면 생활 개념으로 바뀝니다. 뭐가 하나 더 추가가 됐을까? 예? 예. 아까 신체적, 심리적,
또 하나가, 그러니까 심리적 하면 정신적인 거겠죠. 그리고 사회적.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생활 개념이에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아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누가 있어요? WHO가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가 생활 개념이에요. 생활 개념. 아까 앞에서 배운 거 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신체 개념, 심신 이론론, 심신 개념, 심신 이론론. 생활 개념은 WHO의 건강의 개념을 생활 개념이라고 하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건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적 개념, WHO가 제시한 거, 그러나 지금은 동적 개념, 던이 제시한 거,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병리학적 개념이에요. 자, 병리학적 개념은 뭐예요? 숙주 안에 병원처가 들어간 거예요. 병리학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생태학적 개념으로 바뀌었대요. 여기 뭐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환경이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불연속 개념에서 지금은 연속 개념으로 바뀌었다. 아실 거고요. 자, 예전에는 운명론적 사고예요. 개인이 책임이야. 내가 그냥 제대로 운동을 안 해서, 제대로 깨끗하게 안 해서 병이 생긴 거야.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 책임이야. 국가가 나를 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건강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건강한 권리가 있다는 거죠. 건강한 권리가 있고 국가가 이걸 해결해 줘야 돼 라고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외운다라기보단 상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적인 개념 아니야. 이제는 동적인 거야. 그리고 이제는 심신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 개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공중보건 하시는 분, 학도들의 특징입니다. 이건 다 상식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것은 우리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옆으로 가시면 이러한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쭉 보시면 돼. 쭉 보시는데 저는 체크 포인트를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체크 포인트에 보시면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생활규칙 8가지 원칙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국민건강생활지침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시험 문제 나섰습니다. 2개 다. 그치? 이거 외우기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어도 잘 모르고 틀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온다니까요. 자, 보시면 8원칙 보세요. 청결, 음식을 싱겁게, 예방접종, 과음하지 마라. 우리가 익히 들었던 잔소리예요. 다. 그렇죠? 담배 피우지 마라. 규칙적 운동해라. 이왕할 거라면 활력을 갖고 해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8번을 왜 나왔어요? 아껴 쓰고 적게 버려 건강한 환경 만들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외우실래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나도 모르면 상대방도 몰라요. 이걸 다 외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몰라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다 틀렸다. 그런데 희한하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응? 어떤 사람? 운 좋은 사람? 점장이한테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자꾸 눈도장 찍으면 돼요. 이게 딱 보면 눈도장 찍으면 그렇구나. 외우지는 않아도 자꾸 눈도장 찍으면 이런 거 있었지, 이런 거 있었지. 이렇게 해서 보면 우연찮게 이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제가 눈도장 찍어라, 눈도장 찍으라는 게 자꾸 말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말로. 그치? 그렇게 사는 거고요. 저는 예전에 이런 거 있을 때 어떻게 외웠냐면요. 안 외우진 않았거든요. 외우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했냐면 이걸 내 몸에 비춰봐요. 그래서 먹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하는 거 있잖아요. 청결. 또 운동하는 거. 그래서 내 몸에 빗대를 했어요. 그래서 다는 못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내 몸에 적용하면 우연찮게 문제가 나오면 그때 맞아 먹는 거 있었어. 또 목욕하는 거 있었어. 이런 식으로 답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 적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 며칠 전은 아니고 벌써 아까 C형 간염 나오면서 C형 간염의 예방 방법 중에 뭐가 하나 있는 줄 아세요? 여기는 없습니다. 성관계, 가벼운 성관계. 되게 웃겨요. 성관계도 중한 성관계가 있나 봐. 가벼운 성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성관계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닥터가 피가 나지 않는 성관계래요. 성관계하면서 피까지 나나 봐요. 출혈까지 되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 출혈이 되지 않을 정도의 성관계를 해라. 그래야 C형 간염이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성관계. 우리 가벼운 입맞춤은 제가 들어봤습니다. 가벼운 성관계는 안 들어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민건강생활지침 10가지도 있습니다. 보세요. 음식 있죠. 정상체중, 지방질, 총 에너지의 20% 정도만 섭취하자.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조금 먹으라는 거예요? 조금 먹으라는 거겠죠. 그렇죠? 우유 매일 마시자. 근데 우유 매일 마시면 또 무슨 결석 생기다 그러기도 하는데 하여튼 매일 마시자. 짜게 먹지 말자.
치아 건강을 유지하재요. 뜬금없이 치아 건강? 이니까 뭐 그것도 치아 건강인가? 그게 아니라 치아가 건강하면 적어도 뭐는 안 걸린대요. 치매는 안 걸려요. 왜냐면 어금니 쪽을 자꾸 자극을 주면 이게 뇌세포가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치매이신 분들은 어금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금니 여기 해서 보통 8개 정도가 없으면 치매에 금방 걸리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금니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발뒤꿈치 있죠? 발뒤꿈치를 자극을 주면 이게 충격이 돼서 뇌세포까지 자극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걸을 때 뒤꿈치 쿵쾅거리고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요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술, 담배, 카페인 있습니다. 즐겁게 식사하자. 단백질은 충분히 먹어라. 그래서 노인이 돼도 충분히 먹어야 될 건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단백질은 순살코기. 그러니까 살코기인데 지방이 없는 살코기.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이제 건강에 대해서는 끝이 났고요. 이제 반면에 질병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질병 의학사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병 발생설의 역사적인 번천. 이것도 외워줍시다. 별거 아니니까. 맨 처음에는 정령설 시대예요. 또는 종교설, 신벌설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신이 벌 준 거죠.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악마가 내 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악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는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야 되겠죠. 무당을 찾아가면 무당이 그 나쁜 악마를 내쫓아줄 겁니다. 그럼 무당이 어떻게? 뭐 괴롭히는 거죠. 내 몸을 막 때려. 그러면 이게 아프니까 귀신이 도망간다는 거죠. 이거 지금도 있죠. 안수기도라는 거 있죠. 안수기도는 엄청 때리는 거라면서요. 막 때린대요. 제정신 차릴 때까지. 그래서 우리 텔레비 고장나면 막 때리면 정신 차리잖아요. 그래서 제정신 차릴 때까지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아 악마가 이겼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이게 우리 정령설 시대 이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리고 점성설 시대는 우주설이에요. 그러니까 별자리의 운행과 사람의 몸에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 50이 넘으면 뭐지? 그 세상 사는 이치를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이치가 뭔지는 아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50이 넘었잖아요. 그럼 몸이 막 아파요. 어느 순간에 근데 이상하다 오늘 왜 몸이 아프지? 그러면 희한하게 그 다음날 비가 온대요. 하늘의 이치를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별자리랑 사람 몸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별똥별 떨어져.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있는 환자분이 돌아가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걸 우리는 점성설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장기설이요. 이건 좀 알아둡시다. 장기설 하면 더러운 공기라 그랬죠. 더러운 공기가 우리 몸에 들어가 그럼 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병을 나으려면 더러운 공기를 내 몸에서 내보내야 돼. 그럼 내보내려면 어떻게 내보내야 되냐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는 거예요. 공기 좋은 곳에. 거기서 숨을 쉬고 햄먹 같은 걸 치고 거기서 잠을 자.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나쁜 공기가 서서히 빠져나간다는 거죠. 또 이렇게도 되고 또는 연기 있잖아요. 연기를 막 세워. 그러면 연기를 이렇게 하면 이게 소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공기가 소독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게 장기설. 누가 먼저 얘기했냐면 히포크라테스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오염된 공기 이걸 했고요. 자, 접촉 감염설입니다. 접촉 감염설은 자, 그 병에 걸린 사람이랑 접촉을 했어. 그럼 병이 걸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성병이 그렇습니다. 매독 에이즈 같은 경우. 그 사람이랑 하룻밤 자. 그럼 내 몸이 걸리겠죠. 이걸 접촉 감염성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미생물 병인설 시대. 드디어 세균설 나옵니다.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 병이 생기는 거다. 그 균을 발견한 사람이 코흐 파스테르 있습니다. 자, 탈미생물학 시대. 균이 없어도 병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미생물 병인설 시대는 감염병을 얘기하는 거고요. 탈미생물 시대는 뭐예요? 무슨 감염? 비감염성 질환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요거 순서대로 외워둡시다.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무슨 시대? 정령설 시대. 그 다음이 점성설 시대. 세 번째가 장기설. 그 다음이 접촉 감염설. 그 다음에 미생물 세균학설 시대. 또 하나가 탈미생물학 시대. 그래서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옆에 리벨 클락 엄청 유명한 사람 있습니다. 유명하니까 여기 나와 있긴 하겠지만, 자, 이분은 질병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런 과정을 거친대요. 그래서 맨 처음 칸을 보세요. 병인숙주, 환경의 상호작용, 무슨 모형? 병인숙주, 환경에 다 나왔습니다. 무슨 모형?
생태학적 모형. 예, 생태학적 모형에서 얘네가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래요. 그래서 이걸 비병원성기 이렇게 놨고, 드디어 병원체가, 그러니까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와도요, 내 몸에 들어와 있어. 아, 근데 우리 몸속에 병원체 있어요? 그냥 기본으로 있어요? 있어요. 우리 여기 피부에도 포도당 구경 되게 많습니다. 안에는 대장균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프지 않는 게 균형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환경 또 숙주 병인이 균형을 받아서 얘가 안 아픈 겁니다. 그런데 균형이 깨졌어. 그래서 병이라는 건 병원체입니다. 병원체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 그러면 이거를 초기 병원성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내가 아픈지 몰라요. 초기 병원성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디어 숙주가 반응을 합니다. 아까 병원체가 자극을 시작했지. 숙주가 드디어 이거 영향을 받아. 이거를 우리 불연성 감염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질병, 현성질환기입니다. 결국 내가 와락 아픈 거예요. 결국 요 두 단계를 묶어서 나는 지금 아프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회복이 되면 회복 또는 재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단계를 거칩니다. 자, 외우실 거. 가로 안에 있는 말을 외우세요. 비병원성기, 초기 병원성기, 불연성, 현성, 재활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요 단계에 따라서 이걸 자연사라고 표현합니다. 질병의 자연사 단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과정에 따라서 예방을 좀 해야 돼요. 자, 예방을 보시면 예비적 조치입니다. 자, 건강 증진이나 적당한 운동이나 식이 등의 적극적 예방활동. 예방은 예방인데 적극적 예방활동. 그리고 초기 병원성기는 소극적 예방활동. 그 다음에 불연성 감염기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자, 현성은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이거 갖고 말장난 엄청 많이 합니다. 기출문제에. 그 다음에 재활은 재활. 아시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냐면 조기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조기 치료가 있지 조기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자기네들도 시험 문제 내시는 분이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거기에 낚이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두 단계는 1차 예방, 가운데 두 단계는 2차 예방, 그리고 맨 끝에가 3차 예방 하시면 되고요. 적용 범위가 뭐냐면요. 1차 예방은 75%까지 해당이 된대요. 그러니까 75% 예방을 하면 병은 안 생긴다는 거고 2차가 25, 3차가 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외워두세요. 자, 우리 한번 외웠는지 확인해 봅시다. 맨 처음에 무슨 기? 예, 비병원성기야. 병원이 아니라는 거죠. 비병원성기. 병원에 갈 때가 안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초기 병원성기입니다. 초기 병원성기. 또 불연성입니다. 그 다음이 현성. 그 다음이 재활입니다. 이 5단계를 제시했고요. 이 중에 얘는 무슨 예방? 적극적 예방. 그리고 얘는 소극적 예방입니다. 불연성은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예요. 현성은요?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예요. 그렇죠? 이거는 재활이고요. 자, 1차 예방 어디 있어요? 얘네 둘이죠. 얘네 둘 2차 예방입니다. 얘는 3차 예방. 이렇게 하시고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2차 예방의 네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럼 뭐예요? 2차 예방의 네 번째 단계 이거죠. 네. 그러면 1차 예방의 두 번째 단계 이거죠.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 문제. 그러니까 네 단계는 뭐냐,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1차 예방의 두 번째 단계, 3차 예방의 첫 번째 단계, 2차 예방의 첫 번째 단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도 외우시고, 예방도 외우시고. 그래서 이 리벨 클락은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루할게요. 이제 건강, 질병 다 끝났고요. 공중보건학 개념 들어갑니다. 잠깐만 가로놓기 들어갈게요. 별로 한 건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35쪽입니다. 자,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예요.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적, 육체적 나왔습니다. 또 정신적, 또 하나가 사회적 안녕. 자, 그래서 그 뜻 써놨고요. 2번입니다.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 내부 환경의 항상성 번화드. 3번입니다. 자신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때 건강한 거래요.
왈스예요. 왈스. 그쵸? 네 번째, 건강, 불건강의 연속성 개념, 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 외부 환경 조건에 부단히 잘 적응해 가는 거, 윌리입니다. 윌리. 아까 배웠던 기억 나실 겁니다. 자, 건강 모형, 생물학적 또는 생의학적 모델이야. 자, 생의학적 모델, 병원체, 숙주 간의 관계. 생태학적 모델, 병원체, 숙주, 환경 간의 관계. 사회생태학적 모델, 숙주, 또 환경, 또 하나 개인 행태. 자, 사회문화적 모형, 이거 아까 안 했구나. 이거 해야 되는데. 자, 좀 더 할게요. 총체적 모델, 이거는 생활습관, 순서대로 생활습관, 그 다음에 인체 생리, 환경, 그 다음에 보건복지,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그쵸? 그래서 4단계입니다. 자, 건강 개념의 시대적 변청, 19세기 이전은 신체 개념, 그러니까 심신이원론, 19세기는 심신이론론, 심신개념입니다. 20세기는 생활개념 있고요. 자, 요거 아까 안 한 거 합시다. 6쪽으로 갑시다. 자, 사회문화적 모형이 있어요. 아까 1번부터 5번까지는 했고요. 4번을 안 했습니다. 사회문화적 모형이요. 요거는 뭐냐면 건강 판단의 주체가 준거 집단이에요. 준거 집단이라는 거 뭐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집단. 그렇지? 또는 사회 주도적 집단이 그 기준이 된대요. 사회 주도, 그러니까 결국 뭔 소리냐면요. 내가 어떤 직장을 다녀. 그럼 그 직장이 건강이다, 불건강이다를 판단한대요.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간호사예요. 그러면 간호사 집단은요. 간호사 집단 자체가 너는 병이야, 아니야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파서 오늘 오늘 뭐 직장 못 나가요. 그러면 어디가 아픈데 물어봐요. 여기 아픈데, 야, 그 정도는 뭐가 아픈 거야, 나와! 그럼 질병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아파? 몸조리 해야지? 그럼 그다음부터 질병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사회문화적 모형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질병의 판단 기준하고 의료인들이 생각하는 질병 판단의 기준하고 어디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응?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쪽? 의료인 쪽입니다. 의료인들은 죽으면 아픈 거예요. 안 죽으면 안 아픈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예요. 그래서 건강 판단의 주체가 이런 집단이 된다는 거죠. 결국 건강과 질병의 판단의 척도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그 집단마다 조직마다 다르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사회문화적 모형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자주 쓰는 모형은 아닙니다. 하여튼 요게 있구나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중보건 하면은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윈슬로우 교수 나옵니다. 윈슬로우 교수 무조건 외우셔야 돼. 자,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입니다. 무슨 병원, 의료기관 이런 거 아닙니다.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질병 예방하고 수명 연장하고 또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체적, 정신적, 아까 건강에는 뭐가 하나 더 있었었지? 사회적인 건강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사회적인 이런 건 없네요. 신체, 정신적인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이것도 이 단어들을 자꾸 익혀시면 어떻게 문제가 나도 다 고르실 수 있어야 돼. 이게 좀 특이하지 않아요? 그냥 지역사회가 아니라 조직적인 지역사회야. 그죠? 병원도 아니고 지역사회인데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입니다. 그럼 조직적인 지역사회 어떤 노력인데요? 그게 체크포인트에 있을 겁니다. 일단 환경위생 개선. 공중보건은 환경 쪽입니다. 환경. 그리고 전염병 관리. 그리고 개인 위생 교육. 그 다음에 네 번째 봤더니 질병의 조기 진단 치료를 위한 의료 조직. 그리고 간호봉사의 조직. 간호하고 의료를 따로따로 봤습니다. 의료 조직은 뭐를 하는 데야?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야. 그럼 간호는요? 봉사하는 데예요. 간호 봉사하는 데. 근데 이거 어떻게 기출문제에 나왔었어요?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간호 조직. 틀려요? 맞아요. 틀린 겁니다. 그럼 뭐예요? 치료를 위한 의료 조직이에요. 간호 조직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대강 외우면 안 외워질 거지. 뭐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간호 조직은 봉사예요. 의료 조직은 조기 진단과 치료. 자,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유지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도록 하는 사회제도 개선.
예,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노력에 시험에도 나왔었습니다.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환경, 전염병, 교육, 네 번째는 조직 있고 다섯 번째는 사회제도 개선 이렇게 해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윈슬로우 교수가 제시한 공중보건의 정의고요.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디스렐리라는 사람. 네, 이 사람은 가운데부터 읽을게요. 공중보건에 관한 관심은 정치가로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 정치가가 공중보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공중보건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경제 쪽에만 신경 쓰잖아요. 하여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디스렐리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WHO가 제시한 공중보건의 정의 25차 회의 때 한 건데요.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질병 예방, 생명 연장, 그리고 건강과 인과적 논리의 중심, 뭐랑 비슷해요? 윈슬로우 교수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결국 윈슬로우 교수가 제시한 정의를 25차 회의 때 채택을 했구나. WHO가.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러한 공중보건학을 사업하기 위해,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 앤더슨 또 나오네. 우리 지금 앤더슨 벌써 3번 배웠습니다. 맨 처음에 앤더슨 1도, 2도, 3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가 필요.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앤더슨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앤더슨은 공중보건 사업을 하는데 세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된대요. 보건교육, 행정, 법규. 그렇죠? 보건교육은 조장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조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모으는 거죠. 자꾸 하라고 동기유발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보건행정, 봉사행정이래요. 보건법규, 통제행정이래요. 옆에 있는 단어까지도 외워두셔야 돼. 교육, 행정, 법규. 자, 이 중에 조장행정은 교육, 봉사행정은 행정, 또 통제행정은 법규.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아스톤이라는 사람 기출문제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긴 하는데 이게 또 감감무소식이 언제 또 쑥 나올지도 몰라서 아스톤이 제시한 거는 4단계. 1차부터 4차까지입니다. 이것도 순서대로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산업보건 대도시기. 자, 산업보건, 산업화 도시화로 보건 문제가 개인 문제일까요? 집단 문제일까요? 산업보건. 네, 집단 문제예요. 집단으로 그 병이 생기면 공장 문을 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단에 포커스를 둔 게 산업보건 대도시기. 자, 이러다 보니까 개인이 너무 무시되잖아요. 그래서 2차 단계에 개인위생 중점시기로 들어갑니다. 개인 위주야. 이때 중요한 게 예방접종이에요. 예방접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치료의학 전성기. 왜? 신의약품이 개발됐거든요. 약이 개발되니까 전성기를 이루는 거죠. 치료의학이. 그리고 4차 단계로 가서 다시 공중보건 단계로 갑니다. 신공중보건이에요. 결국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지원. 다시 집단이 중요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외웁시다. 산업보건, 그 다음에 개인으로 가고 치료의학 전성기고 다시 신공중보건 단계로 갑니다. 하여튼 이게 아스톤이 제시한 거고요. 자, 밑에 공중보건 사업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대요. 보시면 아, 이런 거 다 하는구나. 이런 거 다 배워요. 우리 환경, 우리 곤충도 배웁니다. 그리고 주택 이런 거 다 배우고요. 밑에 학교, 보건교육, 모자보건, 뭐 간호와 인구보건 다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식하다니까요. 그렇죠? 월급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다 하니까 월급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줄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질병관리본부 쪽에서도 보시면 전염병, 기생충, 성인병 다 우리 공부하고 있어요. 역학도 하고 있고요. 이건 슬쩍 넘어가시고. 자, 공중보건과 유사한 용어 있습니다. 사회의학. 이거는 사회 하니까 인간 집단의 건강을 추구하는 거래요. 이해되실 겁니다. 예방하면 예방을 하는 거겠지 뭐. 그렇죠? 건설의학.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자, 건설의학은 뭐냐면 최고도로 증진시키는 거야. 건강 상태를. 결국 적극적인 건강관리 방법을 연구하는 게 건설의학이에요. 아, 건설 가장 적극적인 겁니다. 요거는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뒤로 갈게요. 의학과 공중보건의 차이까지 하고 좀만 쉴게요. 자, 공중보건 하면은 지역주민이 연구 대상이에요. 의학은 개인.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의사들은 환자 보고 환자 병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뭘로 해요? 무슨 피 뽑아서 검사실에 가서 검사하잖아요. 그런데 공중보건은 그렇게 안 합니다. 피 뽑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어떻게? 통계에 의해서 합니다. 유병률이 어떻다? 발생률이 어떻다? 이거 갖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의사들은 약 주고 수술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교육하고 관리하고 봉사. 이거 어디서 배웠는데?
앤더슨의 세 가지 접근. 뭐예요? 교육, 그 다음에 또 법규, 행정. 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아, 앤더슨이 아까 한 거, 그거를 얘기하는구나. 자, 연구 목표를 봤더니 사회적인 환경 요인. 그러나 의학은 생물학적 요인. 병인, 병원체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거 외운다라기보단 감으로 잡으셔야 돼. 아, 공중보건 이렇고 의학은 이렇구나. 라고 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네,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할게요.